예, 안녕하십니까. 턴오플 팀입니다. 저 볼륨 6에서 제가 그 해외에 나가서, 조금, 영상을 올리기가 힘들 것 같다. 왜 그러냐면 이제 처처 3중, 전기도 안 들어오는 그런 곳에 가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어떻게 이제 비행기가 뜨지를 못했어요. 그 폭풍우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하루, 저는 태어나서 처음 겪는 일인데, 그래서, 요거 퀸이라고 나온 것은 제가 아시는 또 이제 지인분이 오늘 저희가 해외로 간지 모르고 오셨다가 요거 CD를 주시고 가셨는데 참 뭐 여러 가지 하여튼 박학다식한 분이시고 제 저번에 말씀드렸던 뭐 이렇게 기부를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뭐 저한테 하신다는 건 아니고 뭐 이렇게 뭐 신상철 대표라든가 기타 뭐 한국에서 조금 뭐 이렇게 소수의 목소리라도 이 정의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과감없이 이렇게 기부를 하시는 분인데, 그 형님이 오셨다 가셔서 제가 카톡을 받았습니다. 그 일하는 직원분들한테.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여기가 영하 30도까지 떨어져요. 어디라고는 아직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알코올이 들어가면 몸이 뜨거워지기 때문에 조금 또 제가 제일 좋아하는 21년산 제일 좋아한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술을 한잔 했는데 알딸딸하니 그래서 몸이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드린 것은 이제 볼륨 5에다 올리는 이유는 있죠. 아까 전에 그 퀸이라는 그 CD를 저한테 선물해 주신 형님이 이 책도 저한테 선물해 주셨어요. 지금 아마 이게 지금 뭐 출간은 안 될 거고 아마 중고 서적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 좀 비싼 가격으로 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뭐 원래 정가는 7,000원이었는데 20-30년 전에 나온 책이다 보니까 지금은 한 뭐 몇만 원, 3-4만 원 정도 줘야 구할 수 있는 책이 됐는데, 북극 너머 지구 속 비행일지라 그랬는데, 여기서 제가 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왜 그 펜타곤에서는 이것을 그 기밀 문서로 분류를 했을까? 아니, 그 여행 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왜 그런 것을 기밀까지 했어야 됐을까라는 데서 이제 의문에서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읽으면서 리처드 E. 버드, 제독은 1925년 5월 9일 해공항도를 지휘하여 북극상공에 도달한이라 그랬는데, 여기서 조금 이제 좀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이후 수해에 걸쳐 남극 탐험을 지휘했던 초대 미국의 남극 탐험 대장이었다. 1947년에는 대규모의 장비와 인원으로 과학적 군사적 탐험에 착수. 마침내 북극 비행에 성공했다라 그랬는데 제가 이제 평평지구를 이제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북극이라는 것은 횡단이 가능하고요. 가로질르기 가능하고, 근데 남극은 불가능하죠. 왜냐면 빙벽으로 되어 있고, 이 땅을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이 책은 버드 제독이 1947년 2월 19일 북극 베이스 캠프에서 출발해 지구 속 1700마일, 약 2720km를 비행에 들어가. 자, 여러분, 그 지구 땅 속으로 2720km로 비행해서 들어갔다는데, 이게 제가 뭔가를 말씀을 드릴게요. 좀 그 과학적 지식이 없는 분들은 좀 들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지구성 문명 세계와 접하고 귀환한 뒤 미 국방성의 보고까지 사실을 객관적으로 기록한 비행일지라 그랬는데, 이것은 픽션하고 논픽션하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제가 픽션은 무엇이며 논픽션은 무엇인지 저 나름대로 과학적 증거를 대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고요. 지구 속 문명인들이 인도에 의해 지구 내부 도시 한 공항에 착륙해 그는 우리보다 수천 년 문명이 앞선 지구 속 문명국 하면서 뭐 이렇게 쭉 내용이 나옵니다. 아무튼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 이분이 지금 이제 동영상도 많이 있어요. 외국에 이제 플레로스 사이에서는 상당히 많이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뭐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북극 너머, 여기서 이제 북극이라는 것은 남극 너머 지구 속 비행일지라고 보시면 돼요. 남극 너머 비행일지라고 봐야 돼요. 지구 속 빼고 북극 빼고요. 자, 그것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게 이제 50년 동안 그 비밀에 붙여져 있다가 최근에 이제 풀려진 거죠. 버드 제독의 비행일지. 제가 이거 프레롤스에서도 많이 이제 소개한 분이죠. 버드 이버드, 리처드 이버드. 나는 이 비행일지를 이름 없는 문명으로 비밀리에 써야만 한다. 왜 그랬을까는 이제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 일지는 1947년 2월 19일에 행한 나의 북극 비행에 대한 것이다. 여러분들, 제가 여기 북극이라는 건 남극으로 고치셔도 큰 무리는 없을 겁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면 여기서 이제 그 얘네들이 비밀 뭐 이런 문서를 해지를 할 때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내보내야 되는데 또 조건이 있겠죠. 그래서 시간이랄까 이런 거를 일절 안 밝혀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 북극이라고 그러면은 그 남극이라고 그러면은 알아버리죠. 평평지구를.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속여놨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근데 이 사람이 한 인터뷰를 보면은 명백합니다. 그런 것들이. 이거 제가 원래는 이런 진짜 그 너무 그 영하 30도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알코올의 힘을 빌리고 있는데, 그렇더라도 여러분들은 진실을 알아야 될 의무가 있다면 있는 거죠. 사람들이 합리적이라 여기는 것들이 하찮은 것으로 변하고 진리의 필연성을, 뭐 이것은 중요한 얘기가 아니니까 일단 여러분들 읽으셨다고 이건 뭐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자, 여기 보시면 지구 내부의 핵심인 중심, 태양과 함께 그림으로 표현된 양극의 구멍이라는데, 자,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것을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드려야지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지 않을 겁니다. 지금 이 책의 주장, 지금 뭐 지구 공동설, 지구 공동설의 주장은 뭐냐면 이 비행기가 일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설명할 부분이 여기 나옵니다. 자,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비행기 고도가 얼마입니까? 비행기 고도. 일반 항공기들, 뭐 민간 항공기라 그러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타고 날르는 항공기, 이런 것들 고도가 높지가 않아요. 여러분도 한번 그 검색을 해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그 예전에 그 뭐죠, 그 마하로 날릴 수 있었던 비행기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콩코드라는 비행기에서 콩코드. 아마 이 콩코드라는 비행기가 뭐 상공 12km 이상 올라가 갖고 날랐다라는 그런 게 있지만 보통 요 미만으로 날라요. 왜냐? 여러분들 이게 왜 지구 공동설 이 사람 이버드 제독이 이 지구 안으로 들어갔다는 게 뻥이라는 것을 알 수 있냐면, 이것은 뭐 비행하는 사람들은 다 말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할 거예요. 비행기에는 뭐 여기 터빈이 있죠, 터빈. 뭐 비행기 이렇게 날개가 있고 이렇게 있다. 예를 들어서 여기 터빈이 있다. 그러면 공기에는 밀도가 있어요, 밀도. 뭔 얘기냐면, 여러분들 좀 뭐 그 산에 올라가서 밥을 하려 그러면은 밥이 잘 안 돼요. 왜냐? 이게 많이 부족한 게 있죠. 공기라든가 뭐 이런 환경이. 근데 여기서 하면 잘 되잖아요. 산 아래서 하면은 밥이 잘 지어지고. 마찬가지로 요 비행기가 나를 때 만약에 얘를 저공 비행을 한다. 다시 말해서 저공 비행을 하면은 공기가 되게 두껍게 이루어지겠죠. 이 상태에서 빨리 날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 터빈이 빨리 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공기가 희박한 곳, 공기가 이제 희박하고 많이 없는 곳으로 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상공 뭐 예를 들어서 7km나 뭐 8km, 뭐 9km 이렇게 가겠지만 여기에서 날리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지구 공동설이라는 거는 심지어는 이 안으로 해서 뭐 날른다라는 건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것을 뭐 어떤 뭐 모르겠어요. 뭐 외계인이 도와서 이렇게 뭐 갖다 놓고 했겠지만 이것은 좀 아니지 않은가. 반면에 평평지구라는 게 있죠.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대륙이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게 남극 병이 쌓였으면 넘어서는 이제 말이 되는 거죠. 이 넘어서는. 왜냐? 이 높이, 고도, 이 고도의 변화에 없이 날르는 것은 말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바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지구 공동설은 이 그 공기의 밀도를 너무 무시한 거다. 그러니까 이 안으로 들어가려면 이 안에 뭐 공기가 풍부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너무 위로 올라가도 공기가 희박하고 너무 아래로 내려가도 공기가 희박한데 그 비행기가 빠른 속도로 갈 수 있냐? 순항 속도를 봐라. 뭐 보통 800km에서 900km 날리지 않습니까?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고요. 어쨌든 이제 뭐 읽어가면서 뭐 제가 틀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저는 그렇게 보고 있다라는 뭐 얘기고요. 북극향에 비행하기 위한 모든 준비를 완료됐다. 우리는 연료를 가득 채우고 몸에 연륙했다라는데, 여러분들 이제 연료를 가득 채웠다라는데
몰라요. 이제 비행기가 어떤 비행기를 탄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 현재 나온 내용은 이런 그 터빈을 돌리는 게 에어 컴프레셔예요. 에어 컴프레셔. 다시 말해서 연료가 많이 필요치 않아요. 그 지금 뭐 밝혀진 것들이 많은데 과연 그 항공기에 그 어마어마한 양의 연료가 들어갈까? 절대 아닙니다. 그 이거 저 평평한 지구 컨퍼런스 2018 평평지구 죄송합니다. 컨퍼런스 여기 보면 나와요. 이게 그 연료가 아니다. 에어 컴프레셔로 날르는 거다. 요까지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거짓말이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죠. 자기 콤파스와 나침반 모두가 회전하고 흔들리는 시작하고 있는 중임 계기를 사용하여 기수가 향한 방위를 아는 것은 불가능함. 태양을 나침반 삼아 위치 파악하니 모든 것을 개설해서 보임. 비행기 제어 장치들 반응이 느리고 질적으로 기능이 둔화한 듯이 보이나 계기판이 열고 있다는 징후는 보이지 않음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여기서 그 자기 콤파스와 나침반 모두 회전하고 흔들리기 시작한다라는 것은 이제 위치에 불안정한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시간은 절대 안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쪽 안으로 들어갔다 그러면서 이제 벌어지는 일들인데, 그러니까 이게 여기 그 지구 밖에도 뭐 태양이 있겠지만 이 안에도 태양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평평지구상에서 보면 이 지구를 둘러싼 남극 빈병 너머의 세상에 또 다른 태양이 있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들 제가 아까 전에 그 고도를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절대 이 안에서 어떻게 비행기에 그런 게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뭐 속도나 이런 게 그 공기의 밀도가 있어요. 밀도와 부력이라고 제가 그 중력은 없고 밀도와 부력이라 하는데 이해가 가실 겁니다. 나중에 이거 보시면.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기 보시면 이제 사진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이상한 둥근 원형 구름, 이것은 여러분 지구 내부에 들어가서 이런 사진이 찍힌 게 아니고 이것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 남극을 좀 횡단하면서 찍혔겠죠. 이것이 지구 내에서. 그러면 이건 뭐냐 이거죠. 하늘은, 스카이는. 말이 안 된다. 지구 공동체를 믿는 분들한테 조금 죄송한 얘기지만 여기는 좀 여러 가지 좀 트릭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오직 눈과 얼음만으로 버드제독 탐험에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제독의 개인 일기에는 그가 북극을 넘어 지구 내부에 있는 웅대한 땅으로 들어갔다고 선언되어 있다는데, 이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제 북극을 여러분들이 남극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지구 내부에 이렇게 어떻게 갑니까? 지구 내부로 들어간다. 이런 게 없죠. 이렇게 수평선이 있고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해보셔라. 제가 틀릴 수도 있겠지만. 고도 1300피트로 낮추고 아래로 펼쳐진 문제의 계곡을 더욱 자세히 관찰하기 위해 급히 좌현으로 회전함. 계곡은 이끼라든지 혹은 아주 조밀하게 짜놓은 융단 같은 초원으로 된 녹색을 띠고 있음. 이곳의 빛은 다르게 보임. 더 이상 태양을 볼 수 없음. 여기서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이제 평평지구를 많이 공부하시는 분들 알 거예요. 예를 들어 갖고 이제 남극이 이렇게 남극 빙벽이 있다. 이게 빙벽이 있고, 빙벽을 계속 넘어가면 여기에서 존재하는 태양은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있는 태양이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를 보는 거예요. 비행기를 다시 왼쪽으로 꺾으니 우리 밑에 어떤 종류의 아주 큰 동물같이 보이는 것을 발견함. 그것은 코끼리로 판명됨. 세상에 이를 수가. 그러니까 뭐 여기서 이제 뭐 고도를 떨어뜨린다거나 뭐 그런 게 있겠죠. 근데 지구 내부로 들어가서 이런 게 발생했다라는 것은 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그 이버드 제독이 이런 자료를 남겼다라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서투르게 들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비행기 안에 펼쳐진 시골 변두리 같이 보이는 곳보다 평평하고 정상임. 만일 내가 그 말을 사용해야 된다면 우리 앞에 어떤 도시와 같이 보이는 것이 발견함.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임. 항공기가 벼진 듯 이상하게도 부력을 받아 허공에 붕 뜬 듯함. 저 처음에 시작했을 때 말씀드렸지만 이제 계속 이제 남극을 얘기해도 어느 순간 갑자기 북극을 뭐 이렇게 북극 안으로 들어갔다는데, 물론 이제 ODD TV라든가 기타 이제 뭐 평평지구를 주장하는 사람도 북극에 뭐 또 다른 문명이 있을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하지만서도 지구로 내부로 들어간 것은 아까 전에 공기의 밀도나 부력 이런 것을 봤을 때 상당히 좀 어불성설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남극에 있는 거대 융기, 뭐 흔적들, 로스 장병 뭐 이런 식으로 쭉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뭐 안에서 찍었다기보다는 밖에서 찍었다고 보는 것이 좀 적절한 표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이제 뭐 남극으로의 모든 탐험들은 최소한 공식적으로 버드 제독이 내부를 향해 들어가면서
전적으로 행방불명된 지역인 계구부. 이것은 1930년대에 링컨 앤워즈가 제작한 이제 계속 이제 남극 북극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그 픽션과 논픽션을 넘나든다 그랬는데 어쨌든 제도자 이거 이버드 제독이 했던 것이 인터뷰한 것이 상당히 있고요. 절대 이제 둥근 지구에서 발생할 수 없는 일들을 계속 얘기를 하죠. 1930년 3월 11일 왜 3월 11일일까? 제가 후쿠시마 그 3.11 이런 건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 어떤 그 상당히 좀 주목할 만이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이 터진 날 어쨌든 나는 미 국방부 펜타곤에서 열린 한 참모회의에 막 참석했다. 나는 내가 발견한 것과 지구 내부의 최고 지도로부터 전해받은 메시지를 충분히 진술했다. 모든 것이 어김없이 정식 기록되었다. 대통령께 보고되었다. 나는 지금 수시간 동안 억류되어 있다. 6시 39분이 정확하다. 나는 여기 모든 게 이제 수비약이네요. 나는 극비사항을 다루는 정보부와 의료팀에 의해 집중적으로 인터뷰를 받고 있고, 그 지구가 멈춘 날이라는 그 키아누 리브스에서 나온 내용도 이런 것을 살짝 담았습니다. 맨 처음에 시작할 때. 하여튼 뭐 이제 여기서부터는 약간 좀 믿기 힘든 얘기를 좀 많이 하시고요, 이분이. 이거 뭐 이제 마지막 기입이라고 그래서 뭐 그동안 이제 뭐 자기가 느꼈던 거를 뭐 진실을 목격한 것만 있었던 건 나의 영혼을 생기 있게 자극했고 날 자유롭게 해줬다 뭐 이런 쭉 내용이 있는데 어쨌든 그 리차드 이 버드 미 해독 제독이 1950년 10월 24일로 마지막 기입을 했네요. 제가 쭉 읽어보니까, 그동안 있었던 내용들, 엑스파일로 급비문서로 돼갖고 50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해금 공개됐다 하면서, 4월 5일 남극 개척을 위해 또다시 출정했다라는 건데, 왜 북극이었다가 왜 남극이냐 이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봤을 땐 남극 너머를 얘기하는, 남극 개척이라는 거는, 이미 북극은 여러분들 어떤 그런 360도 구에서야 여기가 북극이겠죠. 여기가 남극이겠고. 근데 평평지구상에서는 이 센터가 북극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렇게 크게 뭐라 그럴까, 어느 정도는 그 탐험이 가능해요. 그러나 이 남극이 넘어서의 세계는 전혀 이제 힘들죠. 그런 것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 여기 잠깐 이렇게 제가 놓을 테니까 좀 한번 읽어보시고 정지를 하셔서 이 글을 읽어보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버드 제독이 과연 어떤 말을 했으며 이것을 인터뷰한 내용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보시면 상당히 놀랄 만한 그런 증언들이 이어지고요. 이 사람 개인적으로 뭐 거짓말을 위해서 이런 것을 했다라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북극을 이제 끼어들게 하면서 그 외계 문명, 어떤 외계인의 침략, 그래서 이제 블루빔 프로젝트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뉴올드 오더를 향한 뭐 그런 것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좀 버드 제독의 그런 그 일치를 좀 그 가공한 것은 아닌가. 왜냐면은 처음부터 이 단초가 될 만한 것들을 다 지워버리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십시오. 아직 공개되지 않은 채 미 국방성 자료실에 그대로 보존되어 있으리라 생각된다라고 그랬는데 일단은 이버드 자국이 얘기한 것은 이제 북극이 아니라 남극이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남극 너머에 또 다른 대륙을 발견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이 기존에 있던 태양을 볼 수 없었다.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내용 대목이고요.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많은 역사적 이런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 것들이 좀 잘못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는 우리가 그때 역사학적으로 그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좀 행동하시는 분들이 있죠. 이것은 이제 좀 이 책이 얼마나 좀 엉성하게 만들어졌는지는 1967년 응용기술을 위성이 브라질 상공 얼마에서 찍은 모습이라 그랬는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것은 컴퓨터 그래픽이라고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고요. 이건 없어요. 없어. 단정을 지을 수 있어요. 제가 아니라고. 어쨌든 여기서 좀 읽을 만한 게 있네요. 이상한 엘리시움이라고 파라다이스. 이 북극 탐험 출발 전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북극 너머의 땅을 보고 싶습니다라고 했는데 나는 남극 너머의 땅을 보고 싶습니다라고 바꿔야 돼요. 북극이 아니고. 북극 너머의 그 지역은 미세의 세계 중심입니다. 어쨌든 이제 그때 말씀드린 ODD TV에서도 여기 북극이라고 치면 여기가 남극이라고 치면 여기 어떤 부분에서도 참 우리가 알 수 없는 새로운 세상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합니다. 다시 좀 설명을 드리자면 계속 반복되는 말이지만 공기의 밀도가 있는데 이 안에서의 밀도는 어떠냐 이거죠. 지구 공동선은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막 같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좀 아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이 남극 너머의 세계를 간 것을 이제 안 알리기 위해서 얘네들이 그 자작극 한 것이다. 여기서 뭐 이제 중력 얘기도 하고 베날렘 벨트도 얘기하는데 조금 공부하다가 좀 뭐 포기한 내용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은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고요. 지구 공동설은 저는 일단 부정을 하고, 제가 믿는 것은 이제, 알고 있는 것은, 평평지구라는 것은 명백한데, 뭐이 남극 너머에는 제가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뭐, 일단 뭐, 네, 그런 내용이고요. 일찍이 올라비안세는 하늘과, 이 사람도 이제 이 버드 제독과 마찬가지로, 지구 형체가 뭐 텅 빈 상태였다고 뭐 이런 거를 뭐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게 뭐 여러 가지 뭐 11피트에 달하는 뭐 거인족도 만나고 뭐 이런 얘기가 쭉 나옵니다. 북극 남극에 있는 뭐 이런 뭐 중간으로 들어왔다는데, 이것은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지만 남극인데 일부러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이 버드 제독이 간 곳은 이게 너머인데 이 안으로 자꾸 집어 넣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또 다른 세계가 있다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이 매트릭스에 갇히게 하려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구는 얼마나 잘 알려져 있는가, 비행여시 기능하고는 여러 여겨지는 뭐 하여튼 쭉 내용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고요. 하여튼 뭐 이런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뭐 읽어보시면 좋은 자료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한번 이버드 제독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한번 읽어보시고, 저 책을 제가 요 근래 저한테 책을 선물하시는 분이 있어갖고 저도 이 책을 참 어떻게 해야 되나 드려야 되나, 이게 선물 받은 거라. 이건 이제 뭐 제가 이거는 좀 말이 안 된다는 얘기를 좀 여러 번 했고요. 지구 공동체, 지구 내부도 뭐 했는데, 좀 제가 뭐 이게 참 여러분들 믿길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스포츠 서울하고, 스포츠 서울은 좀 사기성이 좀 강하겠죠. 근데 중앙일보에도 나온 내용이에요. 바다 밑에 뭐 이렇게 굴뚝이 있다, 극비자료 동시 공개라고 나왔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보면 어떤가. 뭐 이렇게 지구 지하에 고지능 생물체 있다, 미 나사 소식통들 깜빡 주장, 뭐 지난해 10월부터 우주항공기로 뭐 전파 보냈다, 기타 등등. 이것은 false flag죠.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한번 쭉 읽어보세요. 정지해놓고 읽어보시면은 어떤 내용이 좀 보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지구 내부에 이렇게 돼 있다, 뭐 이런 쭉쭉 얘기하고 있고, 여기서부터는 약간 이제 신들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합니다. 뭐 근데 일단 여기서 조금 괄목할 만한 게, 여기서 지온산은 기묘하게도 먼 북쪽에 있는 지온산으로 불린다. 이스라엘에 있는 시온산이 아닌 것이다. 이에 대해 조프레이 애쉬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 성산은 팔레스타인에 전혀 있지 않은 아주 높은 다른 산으로 밝혀져 있는 것으로 신비롭게도 정상의 위치를 얻은 듯하다. 동일한 북쪽 산은 가나안 사람들과 관련된 신화들 속에 나타난다. 그런 것을 사폰 라고 불렀으며 그 위에 지상낙원이 있었다. 사포는 기독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뭐 그런 것은 좀 아니라는 거예요. 시온 그런 예루살렘이 언덕이 아니다, 뭐 이런 내용도 쭉 나오고요. 뭐 UFO 얘기도 나오는데 좀 궁금하신 분은 보시면 될 것 같다. 이거 제가 나중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알딸딸하니 하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터너필 TV였습니다.